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은 이러한 비율로서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 중에서 부채 감당률이 가장 중요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번 돈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커야지 될 거 아니에요. 즉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당 투자는 채택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 소득보다 더 큰 거잖아요. 분모가 더 큰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좋은 투자는 아니죠. 영업 현금 흐름에서 보면은 부채 감당률이 이 부분이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가 플러스 값이 나오려면은 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는 커야지 되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용이니까 당연히 작을수록 좋겠죠. 반면에 수익 비율은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번 돈이니까 수익 비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률입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에요. 비용이랑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유효 총소득보다 크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번 돈보다 쓸 돈이 더 많으니까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별로 좋은 투자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율 분석법은 우리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맞아요.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아니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 이게 답이죠. 3번 부채 감당률이 2,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다. 한번 볼까요? 종합자본 환원율. 이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지문에서 종합자본 환원율을 10%라고 했고 우리는 총투자액을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와야 돼요? 10% 되려면은 100분의 10이어야 되니까 순영업소득이 10원이어야 되죠. 밑에 식을 계산해서 순영업소득이 10원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공식 보면은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지문에서 부채 감당률이 2라고 되어 있죠.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죠. 원리금 상환액. 지문에서 대부 비율이 50%라고 했으니까 총투자액 100원에 50%는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쵸? 대출액이 50원이고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55원 곱하기 0.1, 5원입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 5원을 이 분모에 대입하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와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 2니까 부채 서비스액의 2배라는 거죠. 5원의 2배는 10원인 거죠. 그쵸? 이렇게 구한 10원을 분자에다 대입하면은 종합자본 환원율은 100분의 10이고 10%인 거죠.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은 경우죠. 이 경우는 좋은 투자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각될 거예요. 5번 대출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부채 감당률이 높아지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아무래도 작아지겠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률 공식에서 분모가 더 크면은 이익이고 분자가 더 크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무불이행률이 일종의 손익분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그쵸? 3번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인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아니죠? 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닌 거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하지만 뒷부분은 맞죠? 대부 비율이 50%면은 지분 비율도 50%인 거잖아요. 따라서 부채 비율은 분모와 분자가 다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100%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이게 답이죠.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 앞에서 배웠죠?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분의 유효 총소득이라고 배웠잖아요.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5번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죠? 비율 분석법의 단점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자료를 보면요. 총투자액이 10억 원.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기입해 놓을까요? 총투자액 10억 원이요. 그리고 지분투자액은 6억 원. 지분투자액 6억 원.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 6천만 원이고요.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그리고 총 소득 승수는 5요. 자, 보기 질문을 봅시다. 1번 유효 총소득은 2억 원이다. 유효 총소득은 총투자액이 10억 원이고 총소득 승수가 5니까 2억 원을 5년 동안 계속 벌면은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맞아요. 2억 원. 2번 순소득 승수는 10이다.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죠. 지금 1억 원이죠. 따라서 1억 원씩 10년을 벌면은 이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순소득 승수, 다른 말로는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인 거죠. 10 맞아요.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죠. 6천만 원분의 6억 원. 6천만 원을 10년 동안 계속 벌면은 6억 원이 회수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10 맞죠. 4번 종합자본 환원율은 8%다.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따라서 10억 분의 1억 원이죠. 따라서 10%인데 8%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4번이 답이에요. 5번 한번 볼까요? 부채 감당률이 2.5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즉 4천만 원분의 1억 원. 1억 원은 4천만 원의 2.5배죠. 2.5.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2.5 맞아요.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료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액이 1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500만 원을 여기 부채 서비스액에다 기입해 놓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 즉 집값이 2억 원인 거예요. 2억 원 중 1억은 대출받은 거고 나머지 1억은 자기 돈으로 산 거죠. 그리고 차입자의 영소득은 1250만 원.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 가능 총소득 2천만 원 이렇게 기입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25%. 즉 공실 및 불량부채가 이 가능 총소득 2천만 원의 2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의
75%인 거잖아요. 100에서 25를 빼면은. 따라서 2천만 원에 75%는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의 50%.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이고 이거의 반이니까 영업경비가 1,000만 원인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저절로 계산되죠.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500만 원인 거죠. 이 정도 해놓고 보기 질문을 봅시다. 1번 담보인정 비율 LTV는 0.5다. LTV는 loan to value잖아요. 즉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이니까 대부 비율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가치 2억 원분의 대출액 1억 원인 거죠. 2분의 1은 0.5 맞죠? 2번 부채 감당률은 1이다. 부채 감당률은 이 부분이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분자분모 같으니까 1 맞죠.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0.4다. DTI는 인컴, 즉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에요. 차입자의 연소득은 1,250만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500만 원이니까 1,250만 원분의 500만 원은 0.4 맞죠. 4번 채무불이익률은 1이다.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에 대한 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의 비율이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1,500만 원이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합이 1,500만 원이니까 분자 분모가 같은 거죠. 따라서 1 맞아요. 5번 영업경비 비율은 0.8이다.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따라서 1,500만 원분의 1,000만 원이면은 3분의 2잖아요. 3분의 1은 대충 0.667 정도 되는 거니까 0.8 아니죠. 답이 5번입니다. 쉽다.